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화학과 음악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3%, 구라 7%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화학과 음악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김인용, 2010 땡영군번으로 강원도의 포병대대에서 복무했다. 음대를 다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 빠른 입대 결정, 지원할 수 있는 보직 중 유탄발사병으로 지원, 입대하게 된다.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긴다.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일단 우리 아버지를 소개하자면 할아버지에 이어 2대째 육사 출신으로 군에 대한 프라이드가 아주 강하신 분이다. 아버지의 계급은 대령. 겨우 20살이었던 나는 아버지의 대령이라는 직책이 아주 낮은 계급처럼 느껴졌다. 왜냐하면 FPS 게임에서 내 계급이 소장이었기에. 아무튼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시작처럼 나 역시 특전사로 입대해야 한다고 매번 강조하셨고, 나는 건성건성 대충 알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아버지 몰래 신검을 받고 유탄 발사병으로 지원했으니 입대를 겨우 2주 남겼을 때 알게 된 아버지는 화가 많이 나셨고 나를 최대한 힘든 곳으로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다. 입대하는 날 함께 신교대에 온 어머니, 형, 그리고 친구들. 아버지께서는 그때까지도 살짝 토라져 계셔서인지 오시지 않았다. 신교대에서 집안 조사하는데 내 도움 받을 생각 1도 하지마. 아싸! 아버지의 화를 최대한 돋우고 왔기에 할아버지만 적었다. 나중에 들었는데 아버지께서 신교대 대대장에게 연락하셨다고. 그놈 내 아들인데 남들보다 더 많이 굴리고 힘들게 훈련시켜. 어쩐지 훈련이 빡세다 했다. 아버지였구나. 그렇게 신교대를 퇴소. 이 신교대 가기 전 가족들과 면회의 시간이 주어졌다. 너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될 거야. 원래 나는 유탄발사병이었으나 아버지에 의해 K55 포스로 보직이 변경된 것. 땡땡 포병대대. 산길을 따라 레토나를 타고 올라가며 보던 K55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렇게 땡땡 포병대대 3포대로 전입이 정해지고 이 신교대 교육이 이미 중반이라는 이유로 이 신교대 교육도 받지 못한 채 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신교대 때 하던 경례 구호는 단결!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에서 이렇게 경례하자 대대장님께서는 웃으시며 이제 여기서는 이기자로 경례하라고 알려주셨다. 그렇게 내가 배정받은 3생활관으로 들어가자 깔깔이 차림의 2명이 양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상병 이승학은 침상에 걸터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이균수 일병은 묵묵히 관물대를 정리 중이었고, 김인성 일병은 벌 받고 있는 듯 벽을 등에 붙인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렇게 생활관에 들어선 순간 상병 이승학의 첫마디. 야, 뭐냐 이 새끼는? 삐같은 새끼가 3포대에 왔네. 이번 편의 빌런 이승학. 첫인상은 긴 얼굴에 찢어진 눈, 어깨는 좁은데 팔뚝이 상당히 굵은 이상한 비율의 몸매였다. 단결! 할 수 있습니다! 금일 전입해온 이병 김인용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순간 이승학의 얼굴이 미묘하게 일그러지며 뭐라고? 뭘 할 수 있는데? 삐리놈아, 뭘 할 수 있냐고? 삐리놈아! 갑자기 엄청난 폭언과 함께 전투모를 위아래로 치기 시작하는 이승학. 야, 방금 왔는데 왜 그래? 그만해. 신병아, 너 배고프지? 황상호 병장은 더블백을 내 맞선임 김인성 일병에게 던져주며 이거 다 빨아서 정리해놔. 그리고 나를 PX로 데려가 주었다. 하지만 이승학은 그 후 나를 따라와 PX 가니까 좋았냐? 더 처먹어봐. 더 처먹어보라고! 라고 말하며 위가 아파 토할 때까지 식폭행을 자행했다. 어떻게 첫날 온 신병에게 이런 짓을. 그 후로도 이승학은 수시로 나와 김인성 일병을 갈구고 때렸으며 타분대도 구분 없이 엄청나게 괴롭혀댔다. 이미 구타 가혹행위로 징계도 몇 번 받았다고. 아침마다 사격 준비 일과를 수행하려 1km 가까이 되는 포상 산길을 혼자 뛰어 올라가야 했고, 이승학이 도착 전 포커버를 칼각으로 다 정리하지 못할 경우 포디로 뭐야? 포 뒷문 해치에서 온갖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또한 포커버를 다 정리하고 힘든 상태에서 모이탄 가슴까지 50번 들기, 폐쇄기 200번 따기, 불꽃 사각 등등 온갖 가혹행위를 시키며 폭언을 반복했다. 진짜 저 당시 포상에서 내려오며 참 많이 울었다. 화나고 억울하고 저 삐리를 반으로 접어 저 세상으로 보내버릴까? 그랬다가 아버지께서 군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명예는 그런 어두운 생각만 반복했던 것 같다. 사실 사회에서 미술음악 다 하면서 격투기에도 관심이 있어 어릴 적부터 주짓수, 이종격투기 체육관에 입대 전까지 다닌 터라 마음만 먹으면 아예 곤죽으로 만들어버릴 자신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이균수 일병은 내게 조금만 버티라고, 못 막아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저거 꼭 내가 바꿀 거라고 위로해주며 내게 정말 잘해주었기에 겨우 버틸 수 있었다. 한 달 후 황상호 병장이 전역하고 김승훈 일병이 분대장이 되었다. 나는 사회에서 음대에 다녔고 아는 노래가 많다고 해서 MP3로 불렸다. 근무교대 인솔하던
있던 김승훈 병장은 대공초소까지 가는 동안 노래를 자주 시켰다. 특히 김건모의 서울의 달을 좋아했기에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난다. 대공초소로 올라가면 이승학의 갈굼이 시작된다. 총 등에 올리고 엎드려 뻗쳐, 총 허벅지에 올리고 기마 자세 등등.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어찌나 시간이 안 가던지 이제 겨우 2달 반 지났다. 아직 신병 위로휴가도 가기 전. 그러던 중 부대 행사로 가족을 초청하는 행사가 열렸다. 아버지는 오지 않으셨고 어머니와 형이 행사에 참여했다. 어머니와 형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신교대 수료 때도 울지 않았는데. 그러자 형은 수상함을 바로 눈치챘고 조용히 만남의 광장으로 나를 데려가 무슨 일인지 숨기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다그쳤다. 형의 키는 나보다 작은 176cm지만 아버지의 유전자를 고스란히 물려받아 덩치가 좋았고 힘이 정말 셌다. 더더군다나 나보다 먼저 이종격투기를 시작해서 실력도 좋았다. 이승학에 대해 들은 형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새빨개졌다. 그러더니 그 새가 누구야? 근처에 있으면 어머니 모르게 손으로 표시해봐. 나는 형 말대로 조용히 이승학을 가리켰다. 그러자 바로 성큼성큼 이승학에게 다가가는 형. 인용이 선임이죠. 저랑 잠시 이야기 좀 하시죠. 라고 말하며 거의 반강제로 이승학의 어깨를 잡고 끌고 가기 시작했다. 왜 이러십니까? 이거 놓으십시오. 라고 횡설수설하며 질질 끌려가는 이승학. 이 모습을 본 김승훈 병장은 걱정됐는지 그 둘을 따라 이동했다. 나 역시 형이 그 둘을 패버릴까봐 걱정되어 따라갔다. 형은 이승학의 목을 팔꿈치로 누르며 쌍욕을 하고 있었고 김승훈 병장은 당황해서 말리고 있었다. 나까지 김승훈 병장과 함께 형을 말린 뒤에야 겨우 떼놓을 수 있었다. 그 후로 이승학은 내게 폭행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만큼 폭언은 더 심해졌다. 왜? 형한테 또 꼰지르게? 내가 군인 신분만 아니었으면 니네 형 뒤졌어. 운 좋은 줄 알아. 그렇게 점점 심해지는 이승학의 폭언과 갈굼에 인내심이 바닥나게 되고 진짜 이놈 담그고 남한산성 가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누군가 이승학을 대대장에게 직통으로 찔러버린다. 그 사람은 이승학의 동기 김상병. 이승학은 후임뿐만 아니라 동기 중에 만만한 김상병에게도 모욕을 주고 심하게 괴롭혔다. 결국 김상병은 이승학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1, 2등병들의 의견을 취합해 대대장 마음의 편지함에 신고한 것. 대대적으로 찰리포대의 1, 2등병을 대상으로 진상조사가 실시됐고 이승학은 근신하며 징계 처분 대기를 하게 된다. 그런데 뜬금없이 어떤 대령님께서 부대에 방문하셨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3포대 이병 김인용은 대대장실로 이동할 것. 나를 부르는 방송에 대대장실로 가자 아버지께서 군복 차림으로 앉아 계셨다. 나는 그때 알았다. 대대장님도 2등병처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부대 행사 후 형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어머니는 아버지를 잡아먹을 듯 혼내셨고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는 부대에 전화도 없이 불시에 방문하신 것. 어머니와 통화했는데 거의 울기 직전이셨다. 신교대 훈련 중 안경이 부러져 퇴소 때 안경 안 쓴 모습을 보시고도 우셨던 분인데 이승학에게 지독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걸 아셨으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셨을까. 아버지께서는 대대장에게 브리핑 받으셨다며 시기가 딱 좋게 이승학이 근신으로 처분되기 중이니 징계 처리를 도와주겠다고 하셨다. 이승학의 경우 이번 징계 이전에도 구타 가혹행위로 3번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더랬다. 이미 징계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더 심하게 구타 가혹행위를 일삼은 이승학은 규정상 육군 교도소까지 보낼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이때 좀 무서웠다. 곰곰이 생각해본 나는 아버지께 육군 교도소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설득했다. 그렇게 이승학은 육교가 아닌 만창에 다른 대대로의 전출이 결정되어 그 즉시 영창에 가게 된다. 아버지가 대령이라는 소문은 3포대에 그 즉시 퍼졌고 그 후로 진짜 단 한 명의 선임도 내게 욕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 심지어 간부들까지도 내게 잘해주었다. 보름 후 영창에서 복귀한 이승학은 전출 가기 전 나를 따로 불러냈다. 인형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냥 꺼져. 진짜 죽여버리기 전에. 그렇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이승학은 전출 가게 된다. 그게 그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본 분들이라면 이승학 그놈 교도소 보내버리지 왜 아버지를 말렸냐고 비토할 것이다. 분명히 그때 내가 아버지를 말리지 않았다면 아버지께서는 무조건 육군 교도소로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 손을 그런 폐기물 처리로 더럽히고 싶지 않았던 것이 첫 번째. 대령의 아들 잘못 건드려서 육군 교도소 갔다는 잘못된 소문이 나서 아버지 명예에 누가 될까 걱정됐던 게 두 번째다. 오물 처리하다가 똥물 튈까 걱정됐던 것뿐. 이승학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 후 김승훈 병장도 저녁. 그때 조금만 버티라고 못 막아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저거 내가 꼭 바꿀 거라고 위로해주던 이균수 상병님은 대쪽 같은 심지로 실제로 부조리를 많이 없애버린다. 진짜 멋진 형이다. 승아가 네가 항상 뻐기며 자랑하던 네 주특기 내가 네 짬 되니까 너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 그나마 이놈이 욕하고 때리며 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굴려준 덕분에 체력이 좋아져 특급전사로 4박 5일 특급전사 왕 따서 9박 10일도 갔다 왔다. 고맙다 이 삐리. 충성!
재밌게 보셨습니까? 매번 오인용 데빌의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고마운 구독자분들께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이 있습니다. 오인용 데빌 장석조 감독의 신작 축복소녀가 바로 그것인데요. 자극적인 것만이 살아남는 유튜브 생태계에 어울리지 않는 순수 낭만 애니메이션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중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시간 날 때 꼭 시청해보세요. 장석조 감독이 최선을 다해 제작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참고로 제가 여주인공을 담당했고요. 좀 부끄럽지만 저 역시 최선을 다해 녹음했습니다. 여기 위에 재생 목록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